이재명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신천지와 통일교 등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사이비와 이단에 대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서울 중랑구 영안장로교회가 창립 46주년 기념 예배에서 한국교회의 위기 극복을 위한 다짐을 발표했습니다. 창립 50주년이 되는 2030년까지 50억 원을 모아 100명 미만 개척교회 50곳에 1억 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갈라졌던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백석대신총회가 최근 다시 한 가족이 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 교단은 오는 5월 5일 통합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CBS는 한국교회가 이 시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새롭게 감당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중 기획보도 다시 빛과 소금으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도심 속 작은 스마트팜을 통해 노숙인 일자리와 정서적 회복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 종교계가 국민 화합을 위해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단 사이비 단체들의 준동에 대해 사회적 해악이 너무 크다고 공감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박승열 총무와 한국교회 총연합 김정석 대표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고경환 대표회장 등 개신교 지도자들을 비롯해 천주교와 불교 등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종교계가 나서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종교의 본질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포용적인 입장에서 함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많은 역할을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큰 역할 부탁드립니다. 이 대통령과 종교 지도자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남북관계와 외교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비롯해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통일교와 신천지 등 이단 사이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정교 유착을 넘어 시민들의 삶에도 큰 피해를 준다며 정부에 관심을 부탁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어려운 주제지만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며 공감했습니다. 아울러 종교 지도자들은 국가와 국민에 해악을 미치는 종교단체의 해산은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종교재단의 자산으로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구체적인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를 마친 청와대는 앞으로도 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민 통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서울 중랑구 영안장로교회가 창립 50주년이 되는 2030년까지 50억 원을 모아 100명 미만 개척교회 50곳에 1억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임대료를 내지 못해 문을 닫고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 현실을 보며 한국교회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최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셔츠에 검정 바지를 입은 460명의 연합찬양대가 예배당 2층을 가득 메우고 연신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1980년 1월 서울 중랑구의 한 지하 예배당에서 12명의 성도가 모여 시작한 영안교회는 46년이 지난 지금 14,000여 명이 모이는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전도사 시절 교회를 개척한 양병희 목사는 지금은 4년 후 은퇴를 앞두고 있고, 당시 교회 학교를 다닌 아이는 이제 장로가 됐습니다. 설립 50주년을 앞둔 양 목사와 당회는 오랜 기도 끝에 예배당 건축을 미루고 한국교회를 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주저앉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조금만 힘을 도와줄 수 있다면 일어설 수 있는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방관하고 외면할 것인가? 어떻게 회복을 도와줄 수 있을까? 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이 생겨 기도하던 중에 우리만 잘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함께 일어나야 한다는 뜨거운 가슴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안교회는 올해부터 4년 동안 50억 원을 모아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100명 미만의 교회 50곳을 찾아 1억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대상 교회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기준은 100명 이하. 개척교회보다는 몸부림치며 가다가 임대가 비싸서 주저앉는 교회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50교회를 살리자.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동기부여가 되어서 좀 내 교회만이 아니라 함께 살리는 운동이 일어났으면. 양병희 목사는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1% 유산 기부 운동도 제안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의 99%는 유산으로 남기고 나머지 1%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자는 겁니다. 자기 재산의 99%는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다 유산을 하자. 그러나 1%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다음 세대 인재 양성을 우리 쓰자고 해서 저도 10% 정했습니다. 20%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영안교회는 새해를 맞아 1만 가정 떡국떡 사랑 나눔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하는 등 교회와 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창민입니다. 지난 2019년 갈라졌던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총회가 다시 한 가족이 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 교단은 오는 5월 5일 통합총회를 개최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에 매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총회가 7년 만에 다시 한 가족이 됩니다. 양 교단은 최근 두 차례 만남을 통해 교단 통합을 확정하고 개혁주의 생명신학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에 매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양 교단의 통합 감사예배는 오는 5월 5일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열립니다. 양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명칭을 사용하고 역사와 회기 역시 백석총회의 48회기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양 교단의 통합은 예장 백석총회와 예장 백석대신총회 소속 목회자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모으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양 교단은 지난 2019년 예장 백석대신총회 소속 일부 목회자들과 결별하면서 분열한 바 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장종현 설립자가 총회장을 맡으면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고 그 결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예장 백석대신에 속한 목회자 중 일부는 지난 2024년 예장 백석총회에 사과의 뜻을 전하며 복귀한 바 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예장 백석대신총회와의 통합으로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설립자는 백석총회는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다며 이제는 분열이 아닌 연합의 순종을 하나님께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새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CBS가 마련한 연중 기획보도 다시 빛과 소금으로 순서입니다. 오늘은 도심 속 작은 스마트팜을 통해 노숙인 일자리와 정서적 회복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한 건물 지하로 내려가자 파란 LED 조명 아래 싱그러운 초록빛 채소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수경재배 기기 안에서 자라는 건 버터헤드와 체리 크런치 등 5가지의 샐러드 채소.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3명의 매니저들은 매일같이 이곳에 나와 잎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며 채소를 돌봅니다. 양액 체크하는 거, 물 농도. 얘들도 영양분이 모자라면 또 보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물도 조금 안 맞으면 또 물도 보충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 해요. 네. 그걸 안 하면 얘들이 좀 말을 안 들어요.
이곳은 노숙인 식사 사역을 이어온 따밥 처치가 마련한 스마트팜 프로젝트 따밥팜입니다. 처음에는 노숙인들이 세탁과 샤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후원을 통해 따밥홈을 조성했는데 이곳에 스마트팜 7대를 들이면서 노동을 통해 자립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확장됐습니다. 따밥 봉사에 적극 참여해온 3명에게 매니저를 맡겼고 이들은 지난 여름부터 스마트팜 운영을 배우기 시작해 지난해 9월 첫 수확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접 재배를 하고 수확까지 하면은 이제 수확할 때가 이제 기분 좋죠 그때. 왜냐면 그만큼 우리가 돌보고 키웠으니까. 수확한 채소는 인근 교회들과 협력해 성도들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라 수익이 나지 않지만 사역에 공감한 주변 교회들이 교회 안에 부스를 마련해주는 등 연대와 협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거리에서 생활하다 따밥을 만나 세례까지 받은 1호 세례자 정승화 매니저는 이제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좀 크게 됐으면 좋겠어요. 2호점까지는 생각하고 있는데 3호점까지는 해야죠. 정진애 목사는 수확한 채소로 브런치 카페를 운영하는 등 노숙인들에게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기회를 열어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제 노숙인들이 사실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성취감이나 도전들을 얻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분들이 뭔가의 어떤 일에 도전하고 또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환경과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싶다. 노동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며 공동체 안에서 다시 찾은 존재의 가치. 도심 속 지하에서 자라나는 이 초록빛 변화가 노숙인 자립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장세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합동총회 임원들이 최근 예장통합총회 창립 100주년 기념관에서 총회 임원 연합 예배를 드리고 형제교단으로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예장통합 정훈 총회장은 나뉘는 일보다 화합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 타교단에도 본이 되는 복된 교단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양 교단이 이해와 양보, 협력을 통해 한 목소리를 내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장합동 장봉생 총회장은 통합총회로 인해 한국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새해 인사를 전한 뒤 한 목소리로 대사회적 메시지를 내자는 데 협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예장통합과 합동은 해마다 형제교단으로서의 우위를 다지고 한국교회 발전 방안에 의견을 교환해 오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이 모든 가치보다 우선시되는 만몬 숭배의 시대, 성경적 재정관을 다시 세우는 책이 나왔습니다. 또 말씀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묵상의 본질을 돌아보는 책도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 오요셉 기자입니다. 돈이 단순한 교환 수단을 넘어 인간의 존재 가치를 규정하는 척도가 되어버린 오늘, 성경적 재정관을 회복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펀드 매니저로 세상의 자본을 다루다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저자는 돈이야말로 인간의 마음과 신앙, 관계의 중심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강조합니다. 또 교회와 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돈의 문제와 부작용을 분석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거룩한 소비와 공공선을 위한 재정 운용 지침을 제공합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 묵상운동을 주도해온 한국 성서유니온 선교회가 50주년을 맞아 묵상의 본질을 되새기는 책을 펴냈습니다. 묵상이란 무엇인가란 질문에 대해 김회건, 김영봉, 권현경, 박영호, 차준희 등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성경교사 18인의 다채롭고 날카로운 생각들이 모였습니다. 신앙의 열정은 가득했으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내진 못했다는 한국교회의 성찰 속에서 큐티운동의 명과암을 솔직하게 돌아보며 묵상의 바른 기준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왜곡된 자아상을 회복하고 진짜 나를 찾아가는 치유의 여정으로 초대합니다. 정신과 의사인 저자는 오랜 상처와 무의식, 죄, 왜곡된 정체성 등 마음의 구조와 상처의 뿌리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정신의학적 치료와 성경적 치유를 통합합니다. 나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독자들은 나와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더 나아가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확장되는 지속 가능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생애 주기에 따른 기도문을 담은 책입니다. 시편과 주기도문, 성경 속 기도의 전통 위에 선 이 기도문들은 인생의 시작부터 노년, 영원에 이르기까지 삶의 다양한 순간들을 아우르며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저자의 삶이 담긴 진솔한 기도문들은 독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며 더 깊은 기도로 이끄는 영적인 안내서가 됩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새벽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